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진실이 또 있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당뇨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 진실의 정체는 바로 무증상이라는 사실. 무증상? 무증상이라는 사실. 무증상? 증상? 가장 큰 증상이 무증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? 우리가 당뇨의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요. 8시간 공복 혈당이 126mg/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/dL 이상인 상태 또는 당하혈색소의 수치가 6.5% 이상일 때 이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. 문제는 우리 몸속의 혈액 속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평상시에는 없다는 거죠. 네. 때문에 이 당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증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어른이 갑자기 당뇨병에 걸렸다고 뭐 과자며 떡이며 과일이며 일체 안 먹는 거예요. 나는 음식을 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갖다 주거든. 남편 시켜서 여보, 이제 우리 남편 친구분인데 여보 갖다 드려. 그런데 못 먹는다는 거야. 난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이게 식단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 있죠.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. 바로 당뇨가 전 세계적으로 유독 한국인에게 더 잘 찾아오고 쉽게 악화된다는 점입니다. 한국인에게? 왜 그렇지? 이거 그러면 한국인이시잖아요. 한국인이죠. 우리 다 한국인. 우리 다 한 거죠. 네네네. 그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때문입니다. 밥을 그거구나, 밥을 그거. 밥을 안 먹고 네. 살 수도 없고. 흰쌀밥, 하얀 쌀밥 이런 거. 난 탄수화물 왜 꺾어요? 탄수화물 얘기가 안 그러면 나니까. 어지럽단 말이에요. 떡볶이. 네, 한국인은 사실 밥심인 맞아, 밥심. 맞아. 앞에 보이는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 이렇게 소량의 탄수화물이 체내에 유입되고 오. 네. 체내에서 쌍꺼가. 흡수되고 흡수했다. 자 사라져 버리는 게 보이죠? 네. 흡수. 네, 이렇게 사라지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? 네, 그렇죠. 근데 문제는 한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이 기준치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. 미국 국립의학연구소가 제시한 일일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은 약 100g 정도인데요. 하루 세 끼를 밥으로 섭취하고 거기에 반찬까지 곁들이는 한국인의 식습관은 여기에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인 약 315g으로 나와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많이 먹었다. 많이. 잠깐만. 왜 이렇게 왜 이래? 왜 안 녹아? 아니 앞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뭐가 이렇게 살을 많은 양이 없네. 지금 네네네. 투입됐어요. 근데 녹는 거야, 뭐야? 보시는 것처럼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당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한 끼는 좀 줄여서 두 끼만 먹을게요. 두 끼만 그러면 먹어야겠다. 되겠죠? 그래 줄이자. 그러면 좋을 텐데요. 안타깝게도 한국인이요. 당뇨에 취약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서양인에 비해서 작은 체장의 크기인데요. 네, 지금 CT 사진인데요.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은요. 진짜 작네. 서양인에 비해서 타고난 이 체장의 크기 그 자체가 왜 작아, 우린? 약 12.3%가량 작다고 하는데요. 문제는요. 체내에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.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바로 췌장이라는 거죠. 아하. 네, 때문에 이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량 또한 서양인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건데요. 즉 췌장의 크기나 기능이 서양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요. 체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겁니다.